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일본 와세다 대학의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한 15분 얘기했다 갑자기 7분이 돼서 머릿속에 상당히 바빠집니다. 그래도 원래 말이 빠른데다가 마음이 급하니까 더 빨리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에 불충분하지만 원고를 썼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큰 틀에서는 거기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다 보니까 서울신문이나 여러 주최자에 대한 감사 인사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해도 실례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제가 일본 측 대표라는 것을 여기 와서 행사 진행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부탁을 받을 때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서 보고를 쓸 때도 아마 여기 계신 일본 여러분 지인들은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도 일본에 한 30년 되지만 그런 의식이 약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시점이 들어간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 대표라는 이 역할은 제대로 잘 못하겠다 하는 것을 우선 양해를 드리고 토론 시간에 만약 질문 등에서 할 때는 일본 측 입장에서 한국에 질문을 하는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재구축을 생각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제기 3가지로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는 맨 처음에 간략하게 쓴 부분인데 현재 한일 관계가 상당히 최악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는 그런 게 우선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는 별로 정치, 외교가 흔들려도 영향도 받지 않고 큰 동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낙관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워낙 최근 한 몇 년, 특히 작년 이래 한일 관계가 특히 정치, 외교를 둘러싸고 상당히 부딪힌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단순히 어떤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전한 입장에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정치 외교가 잘 안 되더라도 사회 경제가 받쳐주니까 큰 탈이 없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안심감 같은 것을 주어서 때로는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든가 왜냐하면 무책임한 행동을 해도 별로 손상이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좀 취약한 구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큰 틀이 형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한일 관계라는 게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지만 이와 같은 밀접한 한일 관계가 구축이 된 거는 최근 한 10년, 20년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아직 뿌리가 약하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키워가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은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건전한 위기의식을 우선 가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영토 역사 문제 이것이 의외로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건전한 위기의식으로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선 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일 관계 이런 현재 마찰 같은 것이 단기적으로 끝나는지 보다 장기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냥 약간의 표면상의 바람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기대하고 싶지만 그러나 학자의 입장에서 보다 거시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버려둬도 자연히 성장하는 관계가 아니고 상당히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쌓아지지도 않고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보다 구조적인 어려움도 여기저기 존재한다 하는 것이 저의 우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조적인 문제의 하나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의 하나로서 동아시아의 어떤 국제정세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안호영 차관께서는 박근혜 차기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서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두 번째 부분에서 썼습니다. 약간 단순화된 표현이지만은 동아시아에서는 한편에서는 신냉전 존재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공동체, 경제적인 상호 의존, 그리고 하나의 지역으로 연결이 되는 그 흐름도 불가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정치, 외교, 안전 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중일 간에는 국지적인 충돌도 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동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본은 중국의 대두입니다. 이 중국이라는 것이 예상 밖의 스피드로 대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경제적인 대두가 아니고 정치, 외교, 때로는 군사적인 면에서의 자기 주장의 확대로도 연결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주변국의
일종의 경계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중국의 대두로 표현되는 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변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할 때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보다 더 대결적인 정책, 그리고 제 표현, 단순화된 표현이지만 보다 더 신냉전적이고 약간 대결적인 그런 흐름으로 경사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뭐 중국도 포함을 해서 또 약간 과장된 표현이지만은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하는 의미에서 그 공동체 지향적인, 그런데 조금 더 방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이 각각의 국익과 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크게 보면 미중이라는 큰 틀 사이에서 미들 파워로서 뭔가 이 구조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면에서는 저는 한일이 공통된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과의 거리 관계라든가 상대적인 국력 이런 것들 때문에 대응 방식의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삐걱대면서 어긋나갈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저는 방향이 상당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측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일종의 우려 요청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박근혜 차기 대통령,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나온 여러 가지 공약 등을 봐도 아시아나 한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데 한일 관계가 거의 언급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일본에서 많이 주목도 되고 우려가 됐습니다. 그럼 과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신냉전 정책은 일종의 안전보장의 해칭은 필요하지만, 견제 균형은 필요하지만 어떤 노골적인 대결 정책은 득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국이 만약 아시아를 만들어 나가는, 동아시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단순히 중국으로 경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일본과 유기해서 일본을 연계하면서 이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더 깊이 고민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거듭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역시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기본 틀은 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 제기된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 저는 키워드라고 봅니다. 이 양쪽이 어느 하나 없이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난 10여 년간의 한일 관계에서도 보여준 것입니다. 과거 직시를 명확히 했을 때 미래지향의 협력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티격태격되기는 미래지향이 잘 안 됐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상당히 이명박 정부 때도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일본도 한국 중시의 전략을 민주당 정권이 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실현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플랜도 좌초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도 저는 양쪽의 이명박 정부, 뭐 그 이전서부터 계속이 된 거지만 이명박 정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이래로 역사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이 여러 가지 한 것이 일본에서 많이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본을 압박하고 과거를 자꾸 들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연구에 조금 썼습니다마는 과거를 뭔가 정리하고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압축을 해서 제기를 한 것이 저는 흐름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오해된 것은 일본 측이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는 면도 있지만, 한국이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하고 신뢰하는 속에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도 정치가 불안했기 때문에 잘 안 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깊이 합니다. 뭐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의 결론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제 정치가 문제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한일 관계 보면서 우리 시민사회나 경제는 건전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문제고 정치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셔널리즘, 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것은 보다 더 장기적인 치유법이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또 이런 언론 주최 심포지움에 와서 발언드리는 것이 좀 죄송하지만은 문제는 언론입니다. 정치가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메디아가 문제라고 봅니다. 확산하는 그런 것을 과장되게 보도하는 이런 것들은 양국에서 많이 자제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한일 관계를 단순히 이국 간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역시 저는 지역 틀 안에서 보는 것이 양쪽 다 있어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